1990년 10월 18일 새벽, 차가운 해풍 속에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작전부 해주연락소 선착장에는 문화교류국 부부장과 담당과장, 정찰총국 부부장 등이 곧 도착할 공작선인 반잠수정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강화군 건평리 해안에서 출발한 반잠수정에는 10년간 성공적으로 공작을 마치고 북으로 복귀하는 거물급 여자 공작원 일행이 타고 있었죠. 해주에 도착한 이들은 준비된 벤츠 승용차를 타고 해주 시내 초대소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 다음 10월 19일 오전 9시 군용 헬기를 타고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직접 영접 나온 사회문화부 이창선 부장은 여자 공작원에게 10년 만에 뵙는군요.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라고 포옹하며 극진히 맞이하였죠. 나이가 70세가량의 이선실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등 대남 공작기구인 한민전 부위원장으로 북한 권력 서열 19위인 거물 공작원으로 안기부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선실의 이 같은 지위는 북한 노동당의 대남사업 담당 비서 24위인 이기보와 30위인 부총리 김다련보다 윗자리로 고위 간첩이라고 안기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던 전설적인 할머니 간첩, 당서열 19위까지 오른 여간첩 이선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북한에서 공개한 생일에 따르면 1916년 11월 4일에 대한민국에서 등록한 호적에 따르면 1917년 2월 13일에 오늘날의 서귀포시인 남제주군에서 이재춘과 김경량 부부의 6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으며 원래 이름은 이화선입니다. 가파도 가파소학교를 다니다가 4학년이었던 1927년에 중퇴했고 1930년에 어머니와 함께 일본 오사카에서 노동을 하던 아버지 이재춘을 찾아갔으나 3년 만에 홀로 귀국해서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1937년 소학교 동창인 어부 김태종과 결혼하였으며 1940년 남편과 함께 대마도로 이주하였고 김태종은 잠수부로 이선실은 삭바늘질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마도에서 8.15 광복을 맞이하여 1947년에 귀국하여 부산 영도로 돌아왔으나 김태종이 그녀를 버리고 다시 대마도로 밀항해서 딴살림을 차렸습니다. 이러한 가정적 불행에 더불어 고향 제주도에서 일어난 제주 4.3 사건의 영향으로 남조선노동당에 가입하였고 북에서 파견된 공작원과 동거하게 되었죠. 그리고 1950년 4월 동거 중이던 공작원이 체포되면서 수배령이 떨어졌고 월북하였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선전 공작원으로 서울로 내려와서 잠시 활동했고 전 남편 김태종의 소식을 잠시 알아봤다고 합니다. 이후 다시 북으로 돌아가 금강학원에서 사상교육을 받았고 내각경공업위원회 과장, 황해도 연맹 간부, 평양시 여성조직 부위원장 등 괜찮은 이력을 밟았죠. 이선실은 1963년 4월 김일성에게 조국통일 사업에 일생을 바치고 싶다는 탄원서를 올리고 47세의 나이에 대남공작에 뛰어듭니다. 이후 문화교류국의 간첩 양성소인 695 정치대학을 졸업한 후 두 차례에 걸쳐 난파되었다가 성공적으로 복귀합니다. 특수공작선을 타고 서해안, 강화도, 서울, 부산에서 5년간 활동하다가 1971년에 북으로 돌아갔죠. 성공적인 임무로 연락부에서 유능한 공작원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1960년 4월 28일에 북송된 전라북도 완주 출신 제1교포 조선인 신순녀로 위장했습니다. 신순녀에 대해서 철저히 학습한 리선실은 1974년 1월 공작선을 타고 일본 서해안으로 잠입해 고베에 살던 신순녀의 이복 여동생에게 자신이 신순녀라고 속이고 접근했습니다. 이 이복 여동생은 실제로 신순녀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선실은 자신이 1965년에 일본으로 밀항해서 오사카 입국관리국에 자수하여 그녀의 주소를 알아냈다고 손쉽게 그녀를 속일 수 있었죠. 덕분에 1974년 3월 4일 도쿄에 살던 신순녀의 또 다른 먼 친척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정식 일본 거류민으로 외국인 등록증을 도쿄 입국관리국에 교부받았습니다. 사실 그가 공작원으로서 지녀야 할 신체적 자산은 보잘것없습니다. 공작원 하면 고도의 훈련과 근육으로 무장된 건장한 남성을 연상하지만 그는 고작 키 152cm의 여성이었죠. 게다가 그가 본격적으로 지하조직 구축에 관여했던 때는 70대의 노구였습니다. 지난 20세기 세계 첩보사에서 기억되는 마타하리, 영화 새끼의 실존 인물로 알려진 중국의 정핑루, 러시아의 안나 체프먼 등 미모를 무기로 삼는 여성 공작원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 이선실의 가장 큰 무기는 미모가 아닌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는 연기력으로 포장한 인공적인 힘이었지만 30년 공작원 생활 속에서 가장 큰 밑바탕이 됐죠. 일본 정부를 속인 이선실은 이어 한국 공관에 국민등록을 신청하였고 제주도 출신의 제1교포들을 보증인으로 세워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기에 이릅니다. 1978년 5월 이선실은 북송된 신순녀의 친언니 신양근을 만나러 대한민국에 가자고 신순녀의 이복 여동생을 구슬려 모국 방문단의 일원으로 1978년 6월 4일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당시 북송된 신순녀의 친언니인 신양근은 전북 전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선실은 완벽한 연기력과 신순녀에게서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친언니인 신양근조차도 속여 넘겼는데 신양근도 3살 때 신순녀가 일본으로 가면서 헤어졌기 때문에 속을 수밖에 없었죠. 이선실은 친동생인 척 신양근의 집에서 머물며 전주와 광주를 관광하고 세이코 손목시계와 카메라를 선물로 뿌리는 등 신양근 일가의 환심을 샀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한국 방문을 마친 이선실은 일주일 후 얌전히 일본으로 돌아가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1979년 4월 북한으로 일시 귀국한 이선실은 그간의 결과를 보고하였고 상부는 그녀에게 한국 사회의 지하 조직망을 건설하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하여 1979년 7월에 다시 일본에 잠입시켰습니다. 이선실은 9월 29일에 다시 한국에 잠입해 영주 귀국을 하기 위해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서 공작금 1,000만 엔을 주면서 친이모님인 척 신양근의 며느리를 시켜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아지트로 삼았죠. 동생인 척 연기하며 신양근 일가를 완전히 기만한 이선실은 또 일본으로 돌아가 평범한 교포 코스프레를 유지하였으며 1980년 3월 30일에 다시 한국에 와서 본격적으로 고정 간첩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선실은 이번에도 친이모인 척 신양근의 장남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손쉽게 발부받았습니다. 1년간 조용히 서울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정세와 서울지리를 익힌 이선실은 1981년 11월부터 야권 성향의 교인, 노동운동가들을 포섭하기 위한 각종 공작을 벌였습니다. 북송된 신순녀의 일부 친척들은 이선실이 북에 넘어가고 한참 후에도 절대 이모 이선실이 간첩일 리는 없다고 주장했다는 후문이 있었죠. 게다가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위해 주말이면 인근 교회에 나가 신자들과 깊은 교류를 나눴습니다. 그는 언제나 마음씨 좋고 정겨운 할머니로 연기했죠. 심지어 자신의 수하에 있는 난파 간첩들도 이선실을 두고 할머니라고 불렀을 정도였습니다. 당에 대한 충심, 이에 반하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 따위는 무섭도록 제쳐뒀습니다. 또 남한에서 공작 활동을 한 기간에도 남한에 거주하는 90세가 넘도록 장수한 친어머니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죠. 본업에 있어선 그만큼 냉정했습니다. 한편 북에서 이선실은 간첩 중에서 정경이와 함께 최고위직에 이르렀습니다. 1981년 국기훈장 제1급, 1982년 4월 김일성 칠순기념 김일성 훈장을 받았으며 조국해방 기념 메달을 받습니다. 1990년에는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선실은 1990년 9월 17일 한국으로 침투한 공작원들의 인솔을 받아 잠수정을 통해 북한으로 월북하였습니다. 이선실은 김일성을 접견, 1992년 4월 김일성 8순 생일잔치에 나타나면서 고위직임을 과시했고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장애위원을 지냈죠. 그런데 이후 소식이 들려오지 않더니 2000년 8월 7일 사망하여 애국열사령의 당중앙위원회 부장 직함으로 안장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간암에 걸린 상태였으며 김정일이 간암에 좋다고 왕진에도 보내주는 등 북한에서 좋은 대접을 받다가 노안이 겹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잘 몰랐던 현대사에 대해 알게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